안녕하세요, 리버스팀입니다. 오늘은 제2차 초합금원 계획 잡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골든라이트한 그 기획서죠. 보면은 이 관절이 이마 쪽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보통하고는 좀 다른 아이디어로 좀 만들어졌다,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고, 구석구석 재미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볼테스 뭐 도면이라든지 어떤 기획으로 구성을 이렇게 변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 볼 수 있어서 재밌는 잡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초합금원 계획서입니다. 1차에서 보이지 않았던 로봇이 많이 보입니다. 볼테스, 건버스터, 뭐 레오팔돈, 이데온, 자bun글부터 해서 GX 시리즈 말고 GD 뭐 여러가지 뭐 고지라, 울트라맨 이런 것까지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저 이 사진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이거 가이킹 딱 날아가고 있는 포즈, 대공 마룡에서 분리돼서 이렇게 날고 있습니다. 자, 뭐 97년, 98년 이렇게는 뭐 몇 개가 발매가 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마징가부터 그레이트 마징가, GX01, 02, 1차에서 나왔던 게 한번 쭉 나옵니다. 그리고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끔 사진이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콤바트라, 가이킹은 정말 작죠, 여기 하고, 그랜다이저. 그랜다이저는 지금은 이 마징가랑 그레이트 마징가가 좀 길쭉길쭉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거는. 근데 이때만 해도 좀 땅땅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역시나 좀 그 시대의 흐름인지 좀 샤프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초기 번호대들, 게타, 오브웨이 버전, 그리고 여성용 로버트. 역시 보스가 가운데 딱 껴있으니까 되게 이쁘네요.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이렇게 발매가 됐었네요. 자, 단쿠카. 역시 멋져요, 단쿠카. 단쿠카 안 만져보신 분들은 그 반다이 초합금 제품 강추 드립니다. 요즘에는 한 19만원, 20만원 그 정도에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고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추하는 로봇입니다. 01번 마징가도 굉장히 잘 나왔죠. 그리고 게타 G팀도 한번 좀 이제 다시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품군입니다. 뭔가 조금 이제 아쉬움이 좀 느껴져요, 이렇게 요즘 거 보다 보면. 자, 제가 어제 이제 나름 좀 실패작이라고 말씀드렸던 에반게리온 시리즈 옆모습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초기 조형은 참 괜찮은데요. 근데 요즘에 에반게리온 너무 멋진 제품이 사실 많이 나왔죠, 이미. 자, 그리고 잠버트 3. 이거는 슈퍼미니 프라 초기 번호대로 또 발매가 됐고, 잠버트 3는 상당히 인기 있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초합금원에 걸맞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포피니카의 세계 이렇게 또 나오네요. 이것도 이제 어제 한번 쭉 나왔던 내용이죠. 자, 초합금원 최신 라인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데온 프로젝트. 근데 이데온의 이 기술은 어마어마한 기술이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 이 초합금원 제품에 요즘은 트랜스포머의 변형 기능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좋지만, 이런 완제품 로봇의 이데온을 발표한다는 거는 되게 어떤 도전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예전 초합금 중에서도 손에 꼽게 좋아하는 제품이 요 이데온이거든요. 합금 양도 그렇고 변신 기믹, 그리고 변신 후에 그런 어떤 비율, 이런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이네요. 자, 자bun글과 워커 캐리어. 이거는 상당히 작게 나왔죠, 자bun글. 원래 작은 기체지만 그래도 굉장히 작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합금 외 시리즈로도 계속 발매가 되고 있죠, 자bun글은. 확실히 초기는 약간 좀 디테일이나 이런 색감이라 이런 게 조금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품에 비해서요. GX35 워커 캐리어.
요런 또 잘 모르는 그런 기체들 나오죠. 잡은 글은 좀 밀리터리적인 느낌이 많이 있어서 적군이나 아군 기체들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현실적인 생김새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인간형 기체보다는. 자, 건버스터. 하프아이에게 가장 아픔을 줬던 건버스터죠. 건버스터 저도 하프아이 거를 구하고 이 초합금원을 구했는데 둘 다 뭐 만지는 맛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완성도 면에서 이렇게 좀 만지다 보면 하프아이는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막 부들부들 거리고 막 툭툭 빠지고 이런데 이 초합금원 건버스터는 정말 잘 만들어졌죠. 이 이후에 더 멋진 건버스터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나오긴 나오겠죠 분명. 근데 완성도 면이나 변신 전후 그리고 로봇 형태에서의 그 견고함은 지금까지도 초합금원 건버스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전개 미사일이라든지 각종 뭐 야구 배트 그 극중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 있잖아요. 막 도끼라든지 이런 것이 막 수납이 돼 있어서 특히 어깨 부분에 요 망토를 넣을 수 있다는 요 설정 요거 되게 멋졌었죠. 버스터 머신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물론 추가 파츠를 좀 써서 가려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추가 파츠를 안 쓰더라도 그래도 제법 멋진 형태로 되죠. 이 발 부분 만지는 것도 되게 그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만지신 분들은 알겠지만 야, 이 초합금이 발매되기 전에 막 기대를 하잖아요. 저 로봇을 어떻게 구현을 할까. 변신 로봇 같은 경우는 많이 기대를 하잖아요. 극중의 그 이미지를 최대한으로 뽑아내고 또 멋지게 로봇 형태로 이렇게 변하는 거를 야,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받아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등짐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존재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야, 이렇게 머리를 써서 만들었구나 하고 또 감탄하게 됐죠. 건버스터 발매 소식도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었었죠, 사실은. 타마시 스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반게리온. 뭔가 조금 비율이 많이 좀 올라갔죠. 색감 자체도 좀 애니메이션 컬러 톤으로 바뀌고 몸 형태도 이렇게 장갑 탈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징가 제트도 그렇지만 에반게리온도 진짜 천의 얼굴인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다른 설정으로 아무리 내놔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죠. 아, 이것도 에반게리온이고 저것도 에반게리온이고. 자, 레이즈나도 약간 그 리얼계 로봇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슈퍼미니 프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종류가 또 발매가 됐었고요. 근데 국내에는 팬층이 조금 약하기는 하죠. MG도 그렇고 상당히 다양한 그 방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기체 중에 하나입니다. 레이즈나도 은근히 제품이 많이 있어요. 자, 킹조. 킹조 이것도 재밌죠. 3단 분리되는 또 울트라맨의 그 괴수 겸 로봇 겸 담당하고 있는데 완성도 면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블랙 버전 같은 경우도 발매가 됐고요. 자, GX24 철인 28호. 근데 이 라이트 기능이 조금 약하죠. 건전지도 그렇고 뭔가 좀 불안전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살짝 아쉽긴 합니다. 이 리모컨을 갖다 대면 불 색깔이 바뀌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재밌게도 이 보스로봇 팔을 이용해서 재밌는 연출을 또 이렇게 했네요. 여기 보시면 요 합금 부위 보세요. 진짜 무슨 전투가 끝난 후에 이것만 남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딱 이것도 멋있네요. 굉장히. 이러한 부품들의 이제 조합으로 철인이 이제 탄생이 됐죠. 여기
철인 28호도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관절 재현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차츰차츰 이제 발전하게 되죠. 골반 부분이 아래로 나와서 다리를 90도로 꺾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 그런 장치가 도입이 됐죠. 확실히 이 초합금은 사람들의 기대라든지 이거는 좀 약간 끝판왕이야. 물론 시대가 바뀌면 또 바뀌겠지만 끝판왕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좀 의지 같은 게 있는 제품군 같아요.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컬러 바리에이션도 많이 나왔죠. 자, 블랙옥스. 이제 헤드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독특한 또 구조를 갖고 있죠. 블랙옥스도 마찬가지로 철인 28호는 리모컨이었다면 이건 이제 약간 그 무전기 같은 형태의 조정기로 이렇게 해서 라이트 기능을 할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불이 들어오는 헤드랑 안 들어오는 헤드랑 이렇게 별도로 선택해서 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옛날 만화지만 실현 가능하려면 정말 고도의 그 과학력이 필요한 그런 로봇들이겠죠. 자, 기계수 요번에 뭐 이제 새롭게 리뉴얼 되긴 했지만 상당히 이제 악역임에도 인기가 있는 그런 제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마징가 제트 그레이트 마징가는 그 악당 로봇이 상당히 매력적인 형태가 많거든요. 다른 로봇만 하는 악당은 그냥 뭐 별 좀 스치면 잊혀지는 그런 형태들이 많은데 마징가나 그레이트 마징가는 악당 그 형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 에볼루션 토이에서는 간혹 내주긴 하죠. 그리고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붙어버리는데 초합금에서도 좀 그런 거 다뤄줘도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만들어 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항상 이 가라다나 이건 뭐 마징가 처음 오프닝에 나오는 두 로봇이니까요. 너무 그 강한 인상을 갖고 있지만 다른 기계수도 좀 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가이킹. 근데 뭐 좋죠. 내주면 좋은데 확실히 가이킹은 대공마룡하고 같이 안 있으면 좀 허전해요. 뭔가 느낌이 이렇게 약간 안고 빠진 찐빵 같은 느낌처럼 뭔가 대공마룡까지 좀 있어줘야 세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날개 부분에도 여기 톱니바퀴 이거 딱 나오는 이것도 추가를 해줬고요. 확실히 이제 사이즈 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더 재현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애니메이션 버전 그것도 이 뒤에 나오는데 그거는 좀 판매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자, 잡은 글. 다른 의미로 구입해서 태권브이를 개조하는 분이 계셨죠. 그때 많이 개조가 몇몇 분들이 하셨습니다. 태권브이 헤드를 이식해서 슈퍼 태권브이를 만드는 이 잡은 글. 근데 오밀조밀한 맛이 있어요. 오밀조밀한 맛이 있는데 좀 작습니다. 작아서 약간 로봇의 맛이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역시 설정에 맞게 뭔가 이런 가득한 무장 초합금혼의 매력 이걸 줄 수 있죠. 디스플레이 베이스하고 이런 비행정 그리고 뭐 스키라든지 발칸포 각종 무장이 가능한 로봇이잖아요. 잡은 그릴. 그래서 초합금의 또 매력을 여기서 딱 느끼게 해주죠. 블루게일 잡은 글. 별로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좀 없었던 그런 기체인 것 같아요. 유명한 일러스트 그 작가가 잡은 글에 관한 사파를 많이 그렸죠. 그리고 잡은 글이 실질적으로 디오라마를 많이 일본에서는 제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잡은 글 하면 이런 디오라마 설정 이런 게 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안테나를 굉장히 얇게 이렇게 또 만들어줬네요. 이건 초합금혼 개조 계획이라 그래서 좀 더 리얼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하비제펜이나 그런 데 이제 사용됐던 사파 같아요. 자, 배틀피버.
배틀피버는 국내에는 인지도가 사실 좀 약했죠. 잘 모르는 로봇이고, 그리고 외형 자체가 조금 이제 일본풍 외형이기 때문에 국내에도 암묵적으로 잘 안 들어왔던 그런 로봇입니다. 근데 저도 이거 그 중고 거래로 샀던 기억이 나는데, 홍대 그 부근에서요. 요런 이 무장들이 거의 합금으로 되어 있죠. 각종 무장들이 제법 그럴듯하게, 그리고 여기 출격하는 베이스 같은 이런 거 자체가 딱 들어가 있어서 와, 그럴듯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거 철 구조 몇 개 이렇게 넣어줬을 뿐인데 경락고의 느낌이 확 들게 만드는 그런 또 반다이 매직을 보여줬죠. 예전 배틀피버 초합금하고 이게 초합금 혼으로 발매된 배틀피버입니다. 상당히 자연스러운 포즈로 이렇게 바뀌었죠. 완전 차렷 자세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그런 행동 등을 할 수 있고, 기술이 이 뒤에 설계 도면에 보면 되게 그 신기한 기술이 많이 또 접목을 시켰더라고요. 보면 목업 사진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 허벅지에 있는 이게 상당히 좀 신기했어요. 디자인적으로. 여기 보시면 어깨 관절 이중으로 빠지는 부분, 요런 거. 그리고 이것도 멋졌죠. 팔꿈치 안에서 딱 쇠사슬이 딱 나오게 되는 이것도 굉장히 멋졌던 것 같습니다. 볼테스 GX31 볼테스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뭐 나오자마자 품절되고 품귀 현상 일어나고 또 역시나 그랬습니다. 콤바트라에 이어서 오랜만에 발매된 그 오체 합체 로봇이었고, 콤바트라 V보다 더 인기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볼테스일지도 모르겠어요. 볼트5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멋진 청공검이 또 이 반다이 기술로 해서 이렇게 가슴에서 뽑으면 착착착착 피면 이 검이 됐던,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이걸 재현해 줬다는 게 되게 놀라웠던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극중에서 갑자기 주먹이 확 들어가고 미사일이 나갔던 이런 거 재현해 주고요. 요 손 발칸포, 자, 요런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디럭스 제품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보기에. 근데 여전히 개선점이 많이 보이죠, 볼테스. 가장 그 약체, 어깨 관절이 가장 약하죠, 볼테스는. 이게 상대적으로 좀 가늘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축축 처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초합금온 제품은 대부분 다 축축 처지죠, 어깨가. 다른 부분은 별 그 문제가 없는데 어깨 같은 거는 조금 더 강화가 돼서 언젠가 또 발매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이제 그 콤배털러하고 같이 딱 거의 같은 형태로 분리 합체되는 방식이죠. 이렇게 디자인이나 색감도 거의 비슷합니다. 콤베틀라 V 가지고 이제 약간 옵션 파츠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더 멋지게 추가를 해줬네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슈퍼미니 프라에서 많이 좀 적용을 시켰죠. 골든라이탄, 국내 분들은 아마 너무너무 반겼을 로봇이죠. 너무너무 좋아했고 또 가지고 싶었던 로봇. 뽀피 제품이 이제 복각이 돼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그 후에 요거는 애니메이션 비율대로 딱 나오는 그런 골든 라이탄이었죠. 저는 그냥 노란색으로 그냥 발매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금색도 좋지만 노란색으로 발매해주면 더 애니메이션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필살기 이 적 심장 같은 거 이 되게 항상 탁 찔러가지고 잡아서 딱 뽑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잔인한 그런 피니시 기술을 갖고 있는 로봇이죠. 손목 관절도 이렇게 이중으로 나올 수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그 형태를 즐길 수가 있죠.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초합금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제품 중에 하나가 또 골든 라이탄이죠. 철인 28호도 그렇지만, 그리고 골든 라이탄 이제 블랙하고 실버 버전도 이렇게 발매를 했죠. 스파이더맨, 레오팔돈, 최근에는 슈퍼미니프라도 또 발매를 해서 또 이제 조금 더 나은 가동성을 이렇게 맛볼 수 있었던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레오팔도는 이걸 거미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뾰족뾰족한 입, 요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로봇이네요. 이 스파이더맨 극 중에서 엄청 그 포즈 취하느라고 애쓰죠. 포즈로 먹고 들어갑니다. 막 팔 휘적휘적 거리면서 이렇게 머신으로 마베라 레오팔돈도 언제 시간 나면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은 그런 특촬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스파이더맨도 그 피규어도 부속이 되어 있어서 같이 진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좋아요. 이렇게 차도 또 두 종류까지 들어가 있고요. 아무튼 이때 그 초합금 기획은 뭔가 소비자한테 좀 많이 보여줄 수 있을까, 많이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받아보면 그런 느낌이 좀 전해지는 제품들이 있었죠. 확실히. 자, 어찌 보면 여성형 변태 로봇 계속 이렇게 가슴 미사일을 좀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정집에는 더 크게 미사일이 막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 미네르바는 시레누하고 좀 상당히 어울렸던 그런 기억입니다. 이미지 되게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다만 이 시레누 이 꼬리 있죠? 이 꼬리를 허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야 돼서 상처가 조금 생기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자, 그랜다이저 펀치 같은 걸 또 이렇게 꽂았네요. 이렇게. 근데 또 은근히 팬층이 있어서 중고로도 구하기 어려운 또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예전 그레이트 마징가 기지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다 발매가 됐죠. 이렇게 하얀색 버전, 블랙 시레누, 그리고 이너, 요것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 파라오 같은 느낌. 이건 GX가 아니고 GD죠. 아크아에리온. 제가 가장 빨리 팔았던 초합금 중에 하나입니다. 아크아에리온. 변신 방법도 너무 생소했지만 그때 당시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흐느적 거리니까 뭐 이게 무게도 지탱을 못하고 한번 변형하려면 정말 흐느적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3개를 다 변형도 못 해봤어요. 한 2번 만지다가 이건 안 맞다, 나랑 안 맞구나 라고 해서 금세 처분했던 초합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이킹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아쉬웠어요. 뭔가 좀 아쉽고 좀 만들다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가이킹이네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도라에몽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뭐 도라에몽 움직임이나 그런 거 별 신경 쓸 필요 없죠. 사실 뭐 안 움직여도 그냥 이쁘고 뭔가 이런 아기자기한 그런 기능들, 이 소품들이 바뀌어서 몇 가지 버전으로 또 나왔죠. 조금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도라에몽 같은 경우도. 또 울트라맨 시리즈도 이렇게 발매가 됐고, 역시나 관절이 약합니다. 관절이 낚시가 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국내는 조금 그 인지도가 미비하지만 이 괴수 메카고질라 시리즈는 되게 힘을 줘서 만드는 라인업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이 메카고질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져보면 너무너무 좋다, 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일본에는 중고로도 잘 나오지 않아요. 다행히 국내에는 별 인지도가 좀 없어서 이런 기룡보다는 저는 여기 초대 메카고지라가 좋긴 합니다. 가메라나 가이강 이런 것도 발매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설정으로 초합금온의 느낌을 더 줄 것인가, 이런 추가 파츠, 눈에서 나가는 미사일 파츠 이런 것들, 자, 목이 몇 개의 관절로 움직일 것인가 이런 것들. 기획할 때마다 이제 어렵겠지만 참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이걸 더 멋지게 기획하기는 참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극 중에 있는 파츠는 웬만하면 다 재현을 해주려고 했던 이런 초안들이고요. 자, 볼테스. 또 애기가 또 울고 있네요. 또 이제 저희가 제품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 내부 구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려져 있어서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건버스타 다리 전개를 이렇게 사방으로 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 책에는 정말 좋은 자료들이 참 많죠. 그냥 보고 따라만 그려도 뭔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어릴 때 만약에 이런 책을 만났으면 정말 따라 그리느라고 열심히 그렸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장난감 박스 쪼가리 가지고도 똑같이 따라 그리려고 참 애를 썼고, 어떻게 하면 이 내부 구조 같은 경우도 막 말도 안 되게 막 그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데온도 이 변신이 좀 어렵거든요, 이데온이. 근데 크기도 좀 크게 만들어졌고요. 크기를 아마 작게 만들어줬으면 제가 이데온이 이만큼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크기라든지 뭐 무게, 기믹 이런 게 굉장히 잘 어울렸던 그런 초합금 같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아이디어 조금 약간 변태스럽게 나오죠. 막 상어 미사일이 막 나오고 이런. 감마신가로 또 보냈군요. 제품화는 안 됐지만 이런 아이디어 스케치 이런 것도 실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편에서는 실제로 이거 만들 때 어떻게 막 스티로폴로 미리 만들어 놓고 변형하는 방법, 다이모스 이런 것도 또 실려 있고 그래요. 그래서 초합금온이 아니더라도 이런 로봇 완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